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얼마 전 우리 지역 안동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화재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명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앞선 대구 경상여고 악취 사건, 그리고 안동과 예천에서 발생한 과학실 포름알데히드 사고 등에 비추어 학교 안전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구 경북 교육 현장의 실태를 짚어보고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김준종 경북 인터넷방송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에 발생한 안동의 한 초등학교 화재 사고부터 짚어볼까요? 네, 당시에 그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한 20여 명의 학생이 체육 수업을 받고 있는 중에 폭발음이 생겨서 이제 화재가 났다는 증언이 있었죠. 네. 이 사건으로 이 당시에 그 화재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 4층에서 그 학교 건물의 4층에서 학생들이 한 2명이 피하기 위해서 이제 창문에 매달려 아주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네. 이후에 병원으로 직접 후송된 교사 학생 숫자는 뭐 6명 정도였지만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어 다행이고, 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뭐 연기를 흡입했거나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80여 명 정도 병원에 이 후속 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네. 당시에 그 학교 전체 1000여 명 정도 집단 대피를 하는 아주 이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죠. 네. 당시 급박했던 상황도 영상으로 잠시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연기 나더라고.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병문을 통해서 그쪽으로도 하고 다 대피했지. 처음에 그 수업하고 있을 때 창문이 흔들렸어요. 창문이 흔들렸는데 갑자기 밖에 연기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소리 들려가지고 선생님이 나가봤더니 막 연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도 나갔어요. 우리 교육청 조치, 학교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해서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이들 인원 파악은 전원 파악을 다 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 발생 이후 교육청의 대처가 눈에 띕니다. 사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네, 우선 해당 학교 측은 휴교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네. 학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은 전문 3당 교사를 통해서 2주 동안 학생들의 어떤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고 병원 진료도 한 달 정도 더 이렇게 연장을 하기로 하는 등 사후 관리에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 측 같은 경우에는 그 강당하고 맞붙어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그 병원, 교실 같은 경우에는 잠정 폐쇄를 했지만 교실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휴업을 한 주 정도 더 연장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네. 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또 심리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화재 발생 이후 학교 내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와 함께 안전 실태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관심이 높습니다. 앞서 몇 달 전 안동과 예천에서 발생했던 과학실 포름알린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북 지역의 학교에서 이 지난 7월 달과 9월 달 두 차례에 걸쳐서 그 포름알린 유출 사고였었죠. 포름알린은 보통 이제 방부제로 사용을 합니다. 네. 보통 학교의 초, 중, 고 학교 단위에서 포름알린은 방부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해부 실습이라든지 이런 할 때 필요하는데 지금 그 해부 실습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름알린을 포함한 다른 일부 화학물질도 이제 시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약들을 이제 전량 이제 폐기를 해야 됩니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북 전역의 학교에서 폐기한 것이 이 유해물질 30톤 가까이를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019년 상반기만 해도 또 이제 20톤을 이제 처리를 했는데 아직 전량 폐기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그 유해물질, 화학물질 같은 것은 일반 생활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경북도청, 교육청 역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담당하는 이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죠. 네. 올해 학교 내 안전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대구 경상여고 악취 사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았는지 김 대표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난해 9월 달에 대구에 있는 경상여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 70여 명 정도가 어지럼증과 구토 어떤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서 네. 병원에 실려간 어떤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아직까지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와 관련 기관들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3차례나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을 찾았습니다만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3달이 넘도록 아직도 그 원인을 못 찾아서 그 불안해하고 있고요. 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에 이 학교 강당에서 교장 취임식을 할 때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취 문제는 2017년부터 수차례 발생을 해서 민원이 이어졌지만 네. 아직까지도 그것이 원인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떤 교육당국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구시와 북구청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의 합동조사단이 꾸려져서 이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은 그 인근의 3공단이라든가 네. 그다음 학교 내부의 어떤 환기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뚜렷한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서 네. 악취에 대한 어떤 호소에 대한 어떤 민원이 계속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합동조사단이 그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서 학교와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네. 일부 개선이 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원인조차 밝히지 못해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는 학교 안전 실태입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관계 당국 핵심적으로 이제 경북교육청에서 당장 내년부터 해서 네.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5가지의 중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그 안전누리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체험 활동, 네. 체험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이 평상시 사고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직접 말로만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막상 사고 나면 이것이 몸으로 체험되고 체득되지 않으면은 뭐 바로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누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이 하절기 들어보면 물놀이와 네. 관련된 이제 사고 많이 생기잖아요. 네. 물놀이와 관련된 이제 그 안전 교육을 통해 예방 사업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세 번째는 취약학교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네. 학교 환경 자체가 어느 학교는 좀 취약한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공단이 있거나 그 지역이 좀 어둡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제 담장도 개선을 하고 담장도 좀 낮춘다든지, 그리고 또 조명도 보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범죄 환경 예방 설계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셉테드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아예 적용해서 그 취약 학교는 환경 자체를 바꾸겠다. 범죄로부터 좀 예방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학교 안전에 관해서 이 원스톱 점검과 컨설팅 사업을 하겠다. 이게 학교라고 하면서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건축물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건축, 소방, 전기 등등에 관련된 전문가를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네. 원스톱으로 점검을 해서 컨설팅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자라는 거고. 그다음 네. 5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경북교육청이 이 학생들 안전교육 체험관 같은 시설을 건축을 해서 일상적으로 거기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이제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5가지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안전사고는 어디든 도사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안전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어린 아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의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강남초등학교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옆 건물에 있던 그 어린 아이들이 빨리 이렇게 대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다행히 큰 어떤 사고는 막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의식 전환 운동의 주제가 즉 아이들, 즉 어린 아이들 자신의 안전과 질서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안전 지킴이 교육 같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어린이 자신의 안전을 대비하면서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또래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이것을 계기로 가정에서는
엄마나 아빠나 어떤 그 부모님들의 어떤 안전 의식에 대한 어떤 그것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그 자식들이 뭔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 요즘 다 이렇게 얘기를 뭐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전 불감증에 대한 그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과학실 그 포르말린 그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도 옆 교실에 있는 한 61명에 대한 어떤 이 학생들을 대피를 시켰는데 일부는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는 너무 과잉되니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잉 안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는 그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별일이 아니겠지 뭐 이런 게 가지고 뭐 사고 안 하겠어 하는 어떤 이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겨울철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소방당국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안동소방서 정명식 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선 최근 경북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추이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겨울철은 여름과 가을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저희는 높고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중 겨울철 화재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계절 중 가장 높습니다. 평균 878건이 발생하고 있고 계절적 특성 및 이상 기온으로 인해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발생 빈도가 높은 안전사고는 난방용품, 전기장판, 히터 등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겨울철에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예로 구미 모텔 화재, 포항 아파트 화재, 둘 다 난방용품,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겨울철은 기온의 급강하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열기구, 전기용품,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안동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겨울철 3대 용품, 전기장판, 히터, 화목 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홍보 중이며 화재 취약 지역 관서장 방문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난방기기 및 전기용품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기 전 사전 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예방해야 합니다. 네, 최근 안동의 한 초등학교 화재도 있었고 소방당국의 대응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이야기 해주시죠. 이번 강남 초등학교 화재는 공사 중 토치램프 사용 부조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법률을 살펴보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에 따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건축 제수선, 용도 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서로 건축 허가 등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서 착공 신고 수리 전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재 감시자 배치를 지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지속적인 공사 현장의 감리원과 임시 소방시설 취급 관련해 꾸준히 관리 감독을 통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의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경북 내 안전사고 추이도 짚어보고 교내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최근 광역 지자체별 안전지수 평가를 조사한 결과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 경북은 어떤지 기 교수께서 좀 살펴보시죠. 대구 경북 좀 안 좋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저희 그 경과를 좀 보면 중앙부처 기관인 이제 행정안전부가 네.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당연히 대구 경상북도 다 포함되죠. 네.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6개 분야의 안전 평가를 해서 안전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등급을 매깁니다. 네. 등급을 매겨서 발표를 해요. 지금까지 이 발표를 2015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데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도의 경우는 왜 우리 시도가 그렇게 등급이 낮냐, 네. 기준이 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서 그 일부 수정을 좀 해서 올해 2019년도에 이 평가 결과가 이번 달 중순에 발표가 됐었죠. 그 발표를 보면 이 교통, 사고, 화재, 범죄, 그다음에 생활안전, 자살
그다음 이제 감염병도 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병원 네. 내 감염도 있고 생활의 감염도 있고 이렇게 6개 분야에 각각에 대해서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의 이 발표 내용을 보면 대구 경북은 6개 분야에서 1등급에 해당된 경우는 단 경북이 세종시와 더불어서 범죄 분야에 있어서 1등급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 또 대구의 경우에는 강원도와 더불어서 이 감염 분야에 있어서 최하 5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대구는 왜 이러냐? 네. 이걸 조금 보면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대학병원이 가장 많은 곳이 대구입니다. 네. 뭐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뭐 대구가톨릭병원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대학병원급인 파티마 병원도 포함이 돼요. 5개의 대형 병원이 있다 보니 병원 내 감염과 관련된 사건 사고도 좀 있었죠, 사실. 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기초지자체 안에서 대구의 경우는 8개 구군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대구광역시 안에 서구의 경우에는 6개 분야 대부분 다가 4등급에서 5등급의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서구는 또 왜 이럴까를 보면 서구의 경우는 뭐 이 공단도 좀 많이 밀집해 있고 이 대구 안에서도 조금 취약 이 구라고 봐야 됩니다. 서구 계시면 조금 미안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동안의 이제 생활 환경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종합하면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대응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학교를 비롯해 안전실태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두 분 의견 덧붙여 주시죠. 김 대표님. 네. 네. 방금 전에 기 교수께서 발표하신 안전지수 평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뭐 예외는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도 내지는 수도권, 서울을 벗어난 지역일수록 안전지수 평가가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은 결국은 인구가 과밀돼 있고 많은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다시 말하면 이것도 결국은 관련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안전 인식에 대한 고치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외국에 대한 사례를 들는 것이 조금 좀 못합니다만은 사실은 안전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 이것을 체계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네. 차근차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의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에 기본의 어떤 그런 뭐 교과 과정에 넣는 것까지는 조금 못할지 몰라도 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것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생활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네. 이번에 뭐 강남초등학교라는 여러 번에 봤을 경우에 결국은 그것이 생활화가 됐고 몸에 배었을 때 어떤 큰 사고로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생활의 일상 그리고 운전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안전의 어떤 이 체득이 항상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학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초중고는 교육청을 소관이 좀 대학도 문제가 생겨요. 네. 얼마 전에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대학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안전에 대한 위험은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화재 등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만큼 교육계를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의 안전 실태가 점차 개선돼 나가는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